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습도 하면서 모델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Studi오를 실행시킵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스크립트가 보이고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커서를 활성화시킨 후 Ctrl A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Ctrl C로 복사한 후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Ctrl V 붙여 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키는 거죠. 블록을 지정한 후 런 버튼 눌러서 실행시킵니다. 이전에는 엑셀 데이터를 불러서 모델을 만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 코드 결과를 마치 엑셀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드를 run 실행시킨 후 R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A, B, C, P, T, V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V가 종속 변인이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독립 변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V가 T에 비례하고 P에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이거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건데요. V는 볼륨, 부피를 의미하고요. T는 temperature, 온도를 의미합니다. P는 pressure, 압력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참고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참고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실험한 데이터가 실려 있거든요. 압력의 경우 1기압에서 6기압 정도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온도는 20 몇 도에서부터 40 몇 도까지입니다. 실제로 그거에 상당히 유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P 값도 1에서 6기압 정도 그 사이로 놓이게끔 만들었고요. 온도는 절대 온도로 환산했기 때문에 약간 좀 숫자가 커 보입니다. 273을 더 더해준 거죠. 이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킬 건데 기계가 헷갈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A, B, C라는 무관한 변수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헷갈리라고 A는 압력 P와 상당히 유사한 범위 내에서 숫자가 만들어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B는 온도 T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위에 코드를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무관하게 또 랜덤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키면 과연 그렇게 학습된 모델이 부피가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하는지를 잘 찾아내는지 검증해보자. 그 모델을 한번 해석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도 한번 밟을게요. 런 시켜서 보면 결측치가 하나도 없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코드도 실행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있는 데이터에 이전에 분석했던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R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제거한 후 데이터에 저장해라.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이 됐죠. 앞에서 만들었던 R 데이터 값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나눠야 됩니다. 데이터를 나누는데 층화 추출로 해야 되죠. 이때 스트라타에 종속 변인을 입력해야 됩니다. 성능은 이전 분석에서 사용했던 종속 변인이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의 종속 변인은 V, 부피이죠. 요거를 실행시킨 후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모델을 만들고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종속 변인은 성능이 아니라 V,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카피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종속 변인 이런 것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 넣어주면 돼요. 이걸 바꿀 줄 알면 새로운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서는 RF라고 썼는데 이거를 레인저라고 바꿀게요. 레인저는 자바를 이용해서 매우 빠르게 모델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쓸 경우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레인저 모델을 써서 run 실행시키니까 레인저가 안 깔려 있대요. 설치하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해당되는 패키지를 자동으로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빨간색 버튼이 남아 있고요. 모델을 다 만들고 나면 빨간색 버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꺾음새가 나타나고 다음 코드를 실행할 수 있죠.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포스트 리샘플로 성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0.977 정도 되네요. 즉 97.7%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를 아주 잘 예측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시각화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델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학습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모델 해석하기입니다. 썸머리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해볼게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평균값 근처에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넣어주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A 대신에는 3.23을 입력할게요. A 3.23. 그 다음에 B에는 306.4. 이렇게 열을 맞춰서 306.4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C는 48.8. 그 다음에 P는 2.9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는 305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이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건 지워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V, 이건 종속 변인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괄호 앞에서부터 콤마까지 지워주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해 볼까요? V는 10.3 뒤에 있는 건 지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값이 다 변하죠. 근데 이걸 임의로 모두 평균값으로 맞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였냐면 이렇게 주석을 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P죠. 압력에 따른 부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다른 값들은 모두 같은 값을 유지하되 압력은 다른 값이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같은 값으로 입력하게끔 설정한 코드를 주석 처리해야 돼요. 이 앞에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압력은 실제 값으로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값으로 통제를 했죠. 과연 이 모델이 실제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3이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이것 때문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23은 지우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T나 C, B, A는 모두 통제하고 P 값이 달라질 때 모델은 어떻게 예측하느냐 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예측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한 겁니다. 실제 이런 건 실험한 적이 없죠. 그죠? 다른 변수들을 통일해 가면서 실험한 적 없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한 건데 이 예측한 것이 앞에 검증에서 실제 값을 아주 잘 예측한다라고 하는 걸 검증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지장이 없겠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축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P 압력에 따른 예측값을 볼게요. 네, 얼추 압력에 반비례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피해서 Ctrl V 붙여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주석을 왜 다냐면요. 여기에 보면 Show Document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면 주석 처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뒤 4개 한 것들은 볼 수 있는데 뭐 4개 해도 되고 5개 해도 상관없어요. 10개 해도 상관없고 근데 뒤에를 안 하면 여기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4개를 하면은 이와 같이 가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샵을 붙여서
나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압력이 아니라 온도였죠. 온도 T에 따른 부피입니다.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부피를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실험을 못하고 학습된 모델로 하여금 대신 실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온도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한 값으로 설정한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해야 되겠죠. 앞에 삽을 붙이고 P 앞에 있는 샵은 없애줍니다. 그래야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로 하여금 예측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참고로 이걸 P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T를 바꾸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T에 따른 예측값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예측한 부피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일직선은 아니죠. 완벽한 일직선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합니다. 요게 100개밖에 안 되는 데이터, 특히 훈련을 할 때는 80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빅데이터라고 하면 몇천 건에서 몇만 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빅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완벽한 직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을 만들어 줬죠. 그죠?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줘서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는 비례하는 걸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델 해석하기입니다. 근데 이걸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측값이 실제값하고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비슷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값이 작을 때 실제값도 작고 예측값이 크면 실제값도 큰 어떤 그런 경향이 나타나야 우리가 변이를 통제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 새로운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연습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해석하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그것이 정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2번, 3번 더 연습을 해보면서 내 걸로 소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